이게 약간 통계적인 거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통계적인 거죠. 확률. 그 약간 퀀트 아니에요? 퀀트?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퀀트가 사실 퀀트. 예, 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또 접근하는 그런 네. 것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올해 제가 뭐 이번 대선 전부터 야, 대선에가 좋다더라, 11월 좋다더라, 12월이 가장 좋다더라,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지금까지는 맞았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그래도 잘 이어왔었어요. 11월도 좋았고, 뭐 대선 이후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이 뭐 나오다 보니까, 뭐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았나. 12월도 뭐 지금 아직까진 그래도 뭐 괜찮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지 않나. 3분의 1 정도 왔지만, 나머지 이제 산타 랠리가 이제 어느 정도 또, 이제 효과가 있을지, 네. 뭐 그 부분 우리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정말 말씀드릴 게 너무 많은데, 일단 뭐 테슬라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예, 테슬라를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우리가 400달러 넘었다고 400.99 말씀드렸는데 대박. 대박이죠? 어제라도 샀어야 됐네.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일단 5.93%. 맵을 이 화면 한번 네. 보여주시면 화면 한번 볼까요? 일단 지수만 먼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가 0.2% 하락했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다우존스가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주는 것은 요 기업 때문이죠. 제가 뒤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자, 그 기업이 지금 미국에 이제 그 CEO가 살해당하면서 그 미국 전역에 이 보험에 관해서 의료에 대해서 진짜 엄청난 큰 과제를 던져줬어요. 네. 예, 하여튼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정말 안타깝고 침통하고 막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 의료 시스템 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미국 내에서 정말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빅테크 위주로 가다 보니까 나스닥 보세요. 나스닥 1.77% 상승했는데 아주 견고하게 큰 변동성 없이 네, 아주 뭐 선으로 그은 것처럼 쭉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S&P 500 0.82%인데도 6,000선 회복. 견고하게 올라갔고 6,084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다우 형님이 제일 먼저 사상 최고치 돌파 움직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약간 형님이 먼저 가고, 그러니까 사실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만 없었으면 좀 괜찮을 그렇죠. 수 있는데 맞아요. 그 다음에 S&P 가고 나스닥 가고 이제 러셀. 오늘 뭐 막판에 좀 변동성을 뭐예요? 줬는데 막판에 왜 이렇게 변동이 모르겠어요. 있죠? 이제 인사를 했네요. 자, 근데 겸손하네요. 최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양자 컴퓨터, 그러니까 지금 구글 맵을 한번 볼게요. 구글 보게 되면 오늘 5% 또 올랐어요. 어제 한 4% 올랐고. 어제 4% 올랐고, 그래서 지금 맵을 보시게 되면 지금 구글이 이틀 만에 사상 최고치를 그냥 뚫고 올라갔습니다. 더 이게 지금 가요? 보시게 되면 더 가요? 사상 최고치 뚫고 올라가서 저는 이 모멘텀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게 지금 양자 컴퓨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게 어제 양자 컴퓨팅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고 오늘도 그 모멘텀이 좀 지속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새로운 어떠한 모멘텀, 그러니까 새로운 트리거로서 지금의 AI라는 그런 분야, 그리고 이 AI를 우리가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아주 빠른 그런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도 지금 시장에서 큰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이틀 동안에 이렇게 거대한 기업을 양자 컴퓨팅 호재로 끌어올렸다. 사상 최고치를 끌어올렸다는 우리가 좀 큰 의미 있게 좀 봐야 되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뭐 일부 하나의 또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의 어떤 뭐 요인으로서 또 시장에서 반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한번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사실 퀀텀,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 관련된 기업들이 엄청난 조정을 줬어요. 특히나 이제 뭐 그 기업 중에 하나는 조그만 중소형주들이요? 중소형 기업인데 장 전에, 그러니까 프리마켓에서 22%로 시작이 됐어요. 네. 이런 호재 때문에. 그다음에 장 중에 마이너스 20%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15%까지 올라. 그러니까 이 변동성 자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차라리 구글을 사시지. 그러니까요. 견고하게 올라갔는데. 차라리 구글을 사는 게 낫겠네요. 근데 그만큼 지금 업앤다운이 막 40%가 넘는 그러한 변동성을 좀 주다 보니까 시장에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고, 뭐 정말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뭐 일어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변동성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래서 맵을 좀 보시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빅테크들이 올라갔습니다. 오늘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5% 추가 하락을 했고요. 자, 테슬라 맵 한번 보시면 뭐 제가 뒤에 가서 자료를 준비하긴 했지만 테슬라도 뚫었습니다. 결국에 네. 사상 최고치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정말 너무 무난하게 이렇게 중간에 조정 없이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스무스하네요. 스무스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일론 머스크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여러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기업들에 대한 시총
도대체 얼만큼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나, 네. 시장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나 이렇게 한번 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자, 넷플릭스도 뭐 지속적인 사상 최고치 찍으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넷플릭스도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JP모건인지 모건스탠리인지 제가 잠깐 헷갈리는데 일단 뭐 넷플릭스에 대해서 1,050불을 목표가로 정했어요. 목표가 이제 제시를 하게 되면서 네. 오늘도 일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ETF 쪽으로 한번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산업군, 자산군에 대해서 우리가 보실 텐데요. 크립토 많이 올라갔습니다. 또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전반적으로 또 올라가는 그래서 반도체 섹터도 올라갔죠. 반도체 관련해서도 올라갔고 여러 가지 TQQQ도 뭐 많이 올라갔고요. 그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다. 자,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은 전형적인 또 빅테크 흐름의 모습 속에서 좋은 또 상승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M7 종목도 M8 종목도 저도 차트 다 눌러봤는데 지금 다들 우상향을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어제 심지어 하락한 애플마저도 고점이에요. 보면은 못 사는 이거 어떻게 사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일 약간 등락을 좀 약간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을 보니까 엔비디아더라고요. 엔비디아는 약간 그러니까 우상향이 아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맞아요. 이제 박스권이죠. 다시 엔비디아가 좀 기지개를 켤 타이밍이 이제 오는 건가? 그러니까 M7 종목 중에서 얘 좀 부진해 싶어서 사면은 기다리면 오르고 그렇죠. 하니까 뭔가 이제 가만히 주가가도 있지 않을 것 많이 같아요. 좀 반영이 됐고 많이 급격하게 또 올랐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뭐 일부 조금 좀 쉬어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뭐 그래도 여전히 지금 월가에서는 엔비디아를 대체할 만한 그러한 어떤 후발주자가 없잖아요. AMD를 오히려 지금 투자 의견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엔비디아 독주 체제, 물론 뭐 최근에 중국에 관련된 악재가 좀 있지만 반독점법 위반을 했다, 조사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뭐 단기적이라는 의견들이 좀 있으니까요. 뭐 같이 뭐 한번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헤드라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사상 최고치고 일론 머스크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고 또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CPI가 발표가 됐는데 시장 예상치 부합했습니다. 예, 부합했고 하지만 뭐 우리가 늘 옛날부터 걱정했던 게 CPI 얘기하면은 낙타등. 과거에 이제 1970년대, 80년대에 그 인플레이션을 겪었던 그 시기와 많이 비교를 하다 보니까 혹시나 또 튀어오르지 않을까 뭐 이러한 좀 우려 섞인 이야기들 좀 있긴 한데 자, 그 차트로 한번 같이 좀 지켜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아까 제가 자료를 만들면서 하나의 속보가 하나 나왔었어요. 메타. 모든 SNS, 왓츠앱,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모든 서버가 다 터졌습니다. 왜요? 예, 일부.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네.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예. 내 핸드폰이 문제인가 싶었어요. 네, 그 미국에서도 지금 뭐 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서버가 터졌다는데 자,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리고 오늘 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탐리가 보는 2025년 전망 CNBC에서 제가 가지고 나왔고 이거는 윌슨 컬리지에서는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탐리가 CNBC에서 2025년 전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전망을 했는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쉐브론. 자, 우리도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을 위해서 노력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자, 어떠한 방식으로 또는 어떠한 우리 뭐 석유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천연가스가 있을 것이고 네. 뭐 태양광 우리 신재생이 있을 것이고 어떠한 에너지원으로 전력 공급을 하는지 자, 그 부분도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금리와 유가 빠르게 보시게 되면 4.27% 상승 했습니다. 4.27%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 소폭 상승했는데 다음 주 이제 FMC 이제 CPI가 지나가고 나서 이제 FMC가 이제 시장에선 가장 큰 화두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25bp 금리 인하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70.44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WTI 기준으로 2.7%가 오늘 올랐는데 EU에서 이제 러시아에 대한 석유 공급 추가 제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러한 이야기를 나오게 되면서 유가 시장이 또 일부 크게 좀 출렁거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가가 또 오르고 있는 최근의 트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별 소식 빠르게 보게 되면 브로드컴입니다.
또 인포메이션에서 애플의 인공지능 칩 제작을 브로드컴에서 이제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협업의 관계로서 지금 시장에서 또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애플 내부에서 사실 애플이 지금 자체 제작하고 있는 여러 지금 AI 칩이나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해서 오히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러한 부분을 많이 기대한다라는 그 애플 내부에 있는 엔지니어의 어떤 인터뷰도 보게 되니까 앞으로 뭐 시장에서도 좀 큰 관심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브로드컴도 5% 넘는 상승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AI 관련된 기업인데 기업용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업 C3 AI라는 기업입니다. 자, JP모건에서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을 했는데 주가가 일단 마이너스 7%대 하락을 했습니다. 실적 대비 약간은 좀 실촉이 높은 편이 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일부 단기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2025년 좀 둔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평가를 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메이시스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3분기 엇갈린 실적을 했는데 EPS는 시장 예상치를 부합을 했습니다. 하지만 매출적인 부분에서 일부 거의 뭐 부합했어요. 거의 부합했는데 정말 소폭 조금 미스한 부분이 좀 있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가이던스를 크게 낮추면서 주가가 마이너스 4%대 하락을 했고요. 사실 지난 우리 블랙 프라이데이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존 그 외에 뭐 우리 온라인 이제 쇼핑 그 자체 소비가 그래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거기에서 이제 수혜를 받는 기업들 또는 수혜를 받지 못하는 기업들을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부 레거시 백화점 기업들은 아마 수혜를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시장의 전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월마트나 아니면 뭐 아마존, 뭐 대표적인 아마존이겠죠. 예,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은 최근에 큰 주가 상승을, 또 아마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가 상승이 좋은 상황이고 최근에 블랙 프라이데이 수요가 여전히 소비가 여전히 견고하다. 특히나 온라인에서 견고하다. 그래서 그런 온라인 생태계를 갖고 있는 그런 소매 유통 기업들을 오히려 만약에 그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뭐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게임스타 실적 발표했습니다. 제가 제일 재미난 게 뭐냐면 예상치 못한 이익이다. 최근 3분기에 예상치 못한 이익을 낸 후에 밈 주식이 9% 이상 급등했다. 뭐 이렇게 또 평가가 나왔는데, 저 예상치 못했다는 게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부정적으로 봤는데 왜 이렇게 예상보다 잘 나왔어? 이렇게 꽤 실적이 뭐 실적이 괜찮았어요? 괜찮게 나왔어요. 예. 뭐야? 물론 왜요? 물론 영업이익은 적자인데 적자인데 뭐가 예상치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잘 나왔네 생각보다. 마이너스 한 1,000억인 줄 알았는데 네. 마이너스 한 999억. 그렇죠. 한 마이너스 한 800억 정도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지금 게임스탑이 상승을 했고요. 예, 그래서 뭐 이제 최근에 밈이 아니네요.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아니에요? 게임스탑? 뭐 예상치 못해. 좋았대요. 봐야죠. 뭐 근데 게임스탑이 사실 저는 시총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 이러한 시총이 이게 맞나? 이 생각이 들어요. 게임스탑을 보시게 되면 제가 뭐 잠깐 한번 볼까요? 게임스탑을 지금 최근에 잠시만요. 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비님이 아이온큐 주가가 크게 하락한 건 구글 때문인가요? 그럼 수익 실현인가요? 너무 몰라. 저희가 이게 방송 초반에 양자 컴퓨팅 관련한 종목들이 좀 급등량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뭐 실체가 딱 구글이 그런 모멘텀을 확실하게 가져가고 네. 그 외의 종목들은 테마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맞아요.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테마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 근데 이거 질문하신다고 이렇게 슈퍼챗까지 써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상 일부 차익 실현이 좀 있었다. 조금 많이 그리고 좀 급등해서? 세론의 어떤 성격도 좀 있지 않을까. 내용이 나와서? 예,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사실 양자 컴퓨팅, 사실 그 작은 기업들, 아이온큐나 뭐 그런 기업들 보게 되면은 여전히 좀 가야 될 길이 멀다라는 평가가 좀 많이 있긴 해요. 예, 있긴 한데, 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뭐 구글이 최근에 뭐 좋은 호재로 해서 같이 가면은 괜찮겠지만 먼저 지금 달렸던 그러한 기업들이다 보니까 일단 어떤 일부 좀 세론이 있지 않았을까. 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게임스탑인데요. 이게 시총이 12.3 빌리언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따지게 되면 이게 약 한 17조 원 돼요. 뭐예요? 많죠. 잠깐만요. 예. 17주면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게임 뭐 진짜 뭐 예전으로 돌아가면 게임 CD를 팔고 사고 하는 그러한 그냥 게임팩 같은 게임팩이죠. 오프라인 그런 기업인데 시총이 이거 하나로 16조, 17조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레트로 열풍이 좀 불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실적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예요. 이거 보시게 되면
요거를 보시면 되죠. 예, 물론 과거에 이제 2022년 전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좋았지만은 실적이 계속 부러졌죠. 제일 왼쪽이 이제 부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네. 영업이익이. 그다음에 2022 코로나 때는 완전히 박살났는데 이때 뭐 공매도와 여러 가지 그 게임스탑 사태가 있었던 그러한 해의 어떤 과정 속이고, 물론 이게 지금 많이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회복이 되고는 있지만 야, 이게 뭐 앞으로 성장성이 있을까? 뭐 이렇게 봤을 때 뭐 다 의견이 좀 다를 것 같지만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성장성이 있는지는 한번 좀 우리가 면밀히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이게 또 중요한 뉴스인데 오늘 뉴스가 정말 많아요. 제너럴 모터스가요, 이전에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를 했습니다. 크루즈, 로보택시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5%대 하락을 했는데, 지금 로보택시에 대해서 지금 중단한 기업들이 상당히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있습니다. 우버도 로보택시 사실 중단한다라고 했었고, 리프트도 중단한다라고 얘기했었고, 오늘 또 이제 GM에서도 이제 크루즈 로보택시 서비스 이제 중단하겠다.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로보택시 기업들 누가 있지? 라고 해서 웨이모와 테슬라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웨이모와 테슬라가 결국에는 이 로보택시 이 산업 자체를 끌고 갈 만한 그러한 기업이 또 뭐 중국에서는 바이두가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일단 이번 여러 이제 경쟁 업체들이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고 있는 그런 다 상황이다.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 빅피처가 다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전기차도 보조금 안 줘도 돼. 뭐 우리도 처음엔 타격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우리 택할 거야. 로보택시 들어가서 이제 예. 업계를 다 평정하겠다. 맞아요. 저는 사실 저희 3프로TV 류종은 기자님한테 네. 좀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아요. 자동차 또 전문이시죠. 자동차 전문 또 기자님이시니까 그 류종은 기자님이 뭐 공식 질문 보셨을 주세요. 때 로보택시 또는 이러한 산업이 생각보다 얼만큼 빨리 올까?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지난 10월 달인가요? 11월 달에 나왔던 뉴스를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제 정보혈부 수장이 되고 나서 로보택시, 그러니까 미국의 범정부적으로 이 규제를 완화해버리겠다. 이게 네. 1순위다. 그쵸.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보택시 산업 자체가 일시적으로 좀 생각보다 좀 일찍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빌리티 산업 전체가 지금 약간 전반적으로 뭐 주가적인 측면이나 뉴스적인 측면에서 많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점점점 불이 지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로보택시 안에 여러 밸류 체인적인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아마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로보택시에 관련해서 또는 자율주행에 가서 AI 음성 뭐 인식하는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 막 갑자기 급등, 뭐 세렌스 같은 기업들, 아주 작은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도 지금 최근에 좀 관심을 받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기업이 시장의 점유율이 좀 높은데 AI 음성을 인식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 손님들이 음성으로 어디 가달라 하면은 그 로보택시가 그걸 인식을 해가지고 가는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네. 그런 기업이군요. 세렌스 같은 경우 최근에 급등했어요. 급등했는데 물론 지금은 뭐 조금 주고 있지만 이러한 여러 이제 그 로보택시 안에 어떤 산업 환경 내에서 여러 이제 밸류체인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그런 어떤 시작점이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한 번쯤 우리가 공부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우버와 리프트와 협업을 할지, 지금은 이제 어떤 경쟁 체제로서 시장에서는 반응을 하다 보니까 테슬라가 올라가게 되면 오늘 우버도 좀 떨어지고 리프트도 일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한 약간의 양극단 현상이 보여지지만 뭐 만약에 협업의 단계로 또 가게 되면 또 이야기가 완전히 또 달라지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기회가 되면은 저희 새벽에 출근 가능하시면 류 기자님 한번 모셔보도록 기자님? 하겠습니다. 예. 새벽에 와주세요. 다 오기 알겠습니다. 싫어해.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또 다음 종목 네, 보도록 빠르게 보도록 할까요? 하겠습니다. 자, 베르노바라는 기업이고요. 이제 배당금 그리고 자사주 매입 허가가 발표가 나온 후에 주가 6% 이상 상승했다. 네. 자, 이러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자, 테슬라. 오늘 테슬라 올타임 하이 경신했습니다. 시총이 1.34 트릴리언 달러인데 제가 요거 시총을 보니까 지금 테슬라가 미국에서 상장된 기업 중에 8위를 기록을 하고 있다. 요 위에는 이제 메타 플랫폼스가 있다.
근데 오늘 메타 플랫폼스 SNS가 서버가 터졌다. 이렇게. 근데도 주가 올랐어요. 근데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래 위에 이제 이러한 이제 기업들이 좀 있는데요. TSMC가 9위였다는 걸 저도 이거 보면서 그러니까요. 버크셔에서를 넘어섰구나. 이렇게 또 보여줬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테슬라가 8위를 기록하고 있고 올타임 하이를 경신을 했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의 회사들의 현재 시장 가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1.3 트릴리언 달러라고 우리 제가 대충 이렇게 이제 적었고요. 스페이스X가 지금 350 빌리언 달러 정도로 보여주고 있고 XAI가 50 빌리언 달러 그리고 X가 지금 22 빌리언 달러 이게 피델리티에서 이제 이거는 측정되어 있는 거고 또 보링 컴퍼니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밑에 터널 그 기업 자체는 지금 7 빌리언 달러 뉴럴링크가 8 빌리언 달러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전부 다 어마어마한 혁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네요. 스페이스X 화성 가야지 XAI AI 데이터 센터 보링 컴퍼니 완전히 그 로보택시의 어느 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인프라 기업이고 뉴럴링크 뇌에다가 칩 이식하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정말 개인 투자자분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할 만한 아예 정말 테크 기업 중에 중심에 있는 혁신적인 기업들이 아닐까 자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앞으로 이런 향방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지켜보시면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펜하이머가 2025년 S&P 500 전망치를 7,100으로 가장 높게 또 전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봤던 게 7,007이었죠. 7,007. 웰스파고가 7,007. 도이치뱅크가 7,000. 네. 그러니까 오펜하이머가 7,100. 야, 저 형님들이 지금 7,000 찍었는데 더 가자. 그래서 7,100을 제시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장 높은 또 전망치를 내놨는데요. 네. 저는 아마 이게 지속적으로 조금씩 모든 아이들이 조금씩 올릴 것 같아요. 올릴 것 같은데. 지금 6,000인데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느냐 했을 때 이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 네. 자, 이거 제가 뒤에 가서 탐리가 보고 있는 전망치와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과거와 현재 CPI 지표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지금 발표됐죠? 밝은 하늘색이 최근의 CPI고요. 자, 오늘 CPI 발표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 부합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따로 데이터는 가지고 나오진 않았는데 시장 뭐예요? 예상치 내서 그러면 과거 데이터 따라간다는 거예요? 다시 자, 이렇게 그래서 CPI 가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이제 거예요? 이게 원래 지난 때부터 CPI가 내려가는 순간부터 자,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지금 내려가는 게 아니다. 오히려 낙타 등을 걱정해야 된다. 다시 튀어오를. 다시 튀어오를 수 있다. 자, 이러한 부분인데 지금 이게 사실상 이게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의 주가 상승, 주택 상승, 여러 가지 부가 증가를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미국의 많은 중상층의 어떠한 소비자들은 지금 암호화폐를 통한 또 부를 축적하고 있는 여러 많은 젊은 세대들도 있기 때문에 소비가 더 증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킬 것이 아니겠느냐. 또는 관세나 아니면 법인세 인하 이러한 부분도 결국에는 소비자들의 어떤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튀어오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시장에서 많이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과거와 1966년도부터 1982년도의 어떤 CPI 흐름과 지금의 CPI 흐름을 대조해 보면 비슷한 흐름을 좀 가고 있는데 이게 혹시나 튀어오르면 또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도 일부 좀 훼손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좀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경제 데이터를 보면서 FOMC를 보면서 제가 업데이트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많은 기업들 중에 많은 빅테크들도 있고 중소형 기업들, 러셀 2000 기업들도 있겠지만은 지금 대선 이후로 가장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소형 기업들이에요. 소형 기업들의 CEO들이 기업들이 낙관적이라고요? 낙관적으로. 왜 이렇게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법인세 인하 자체가 가장 크게 지금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고 금리 인하 정책에서 가장 예민하게 네. 반응할 수 있는 기업들이 왜냐하면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과거에. 그렇죠. 이 상대적으로 힘든 어떤 심리 자체가 지금 옵티미즘 인덱스라 그래가지고 얼만큼 긍정적인 낙관적인 어떤 지표냐. 우리가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결국에. 자, 그래서 소형 기업들의 스몰 비즈니스 옵티미즘 인덱스입니다, 요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대선 이후로 껑충 지금 솟아올랐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바닥에 있었던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 아니면 작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조금씩 턴어라운드 하게끔 만들고 있는 그런 요인으로서 좀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이제 고용이나 또는 추가적인 투자, 일부 경제 활동들에 있어서 조금은 더 낙관적으로 시장을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좀 기대감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2025년도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요거 기억해 주시고 탐리
제가 좀 이따가 넘어가서 이야기를 할 텐데 네. 탐리가 비슷한 그러한 방향으로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우려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캐나다가요. 11월 실업률이 6.8%로 급증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캐나다가 혹시 경기 침체가 오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 것이 있는데, 자, 지금 캐나다 중앙은행의 수요일 날 50bp, 원래는 25bp 금리 인하를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었는데 지금 50bp 금리 인하를 다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지금 캐나다 11월 실업률 자체가 6.8% 이제 급증을 했고, 이 부분은 2021년 9월 이후로 처음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게 사실 과거에 경기 침체기 외에는 발생한 적이 없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면밀하게 좀 뜯어서 나중에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요거를 데이터로서 지나가다가 봐서 제가 일단 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네. 자, 어떠한 이야기인지 그 속내는 제가 한번 좀, 뭐 내일 제가 조금 봐서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네. 캐나다 실업률은 좀 올라갔다. 미국의 가장 인접국이다 보니까 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다 같고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입니다. SNS 서버가 터졌습니다. 예, 대규모 접속 문제가 발생이 됐고, 해킹 당했나? 이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뭐 전부 다, 예,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냥 화면으로 보도록 할게요. 예. 일단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 메타 하게 되면은 SNS의 제왕이잖아요. 근데 전부 다 막혔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스레드, 그다음에 왓츠앱 전부 다 안 되니까 네. 경쟁사인 X에다가 야, 공존했어. 우리 지금 미안해. 우리 지금 서버 고치고 있어. 아, 그걸 제가 그래도 요게 이제 캡처되어 있는 게 저기 보면 노란색 배지 이거 있잖아요. 네, 예, 예. 인증된 배지도 있네. 이게 약간 굴욕이죠, 굴욕. 왜냐하면 내가 SNS에 전 아니 세계 저게 미국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황제인데 메타가 X에 가서, 예, 일론 머스크 X에 가가지고 야, 미안합니다, 우리 잘 고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를 X에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는 쿨한 것 같아요. 미국이 저런 재밌죠? 면에 있어서 예. 참 해악이 있고 우리나라 뭐 카카오가 망가진다고 해서 뉴스는 네이버에 뜨겠지만 예. 뭐 네이버의 공지사항에 뭐 이런 거 올리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다운 디텍터를 보게 되면, 다운 디텍터가 이제 온라인 사이트인데 얼만큼 다운된 거를 어떻게 이렇게 잘 디텍터니까 이렇게 뭐랄까 탐색하냐 뭐 이런 건데, 형사죠, 형사, 어떻게 보면. 자, 근데 이제 페이스북, 왓츠앱, 메신저,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 중단이 심각하고 갑작스럽게 급증했다. 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7만 건 이상의 문제가 보고가 기록이 됐고요. 페이스북은 10만 건 이상이 됐는데, 일단 메타 X에는 가능한 빨리 정상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지금 정상화 됐습니다. 지금 정상화 됐고요. 지금 보고를 보게 되면 이게 지금 11시,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점심때였어요. 미국 시간으로 이게 지금 밤인가요? 네. 밤이죠? 몇 시예요? 저 시간이 11시 PM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밤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어제예요? 저는 아침에 안 되던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간으로, 네, 미국 시간으로. 이게 또 동부와 서부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 네, 치고 맞아요. 예. 어쨌든 일단은 안 됐다. 예, 그게 지금 지난 이제 이게 지금 이게 확 솟아오른 게 네. 안 된 보고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일부 일시적으로 전부 다 네. 이렇게 서버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막혀 있는 고장 신고. 예, 그런 상황이다. 고장 신고가 일어났다. 네. 예, 뭐 리포트가 보고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왓츠앱,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입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이 이제 급격하게 좀 내려가면서 일부 지금 다시 정상화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되죠? 지금 다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향후 아마 이 부분이 뉴스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또는 뭐 해킹이면 해킹이다, 아니면 서버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면 문제가 있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좀 나올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 예전에 카카오 대란도 있듯이 네. 사실 시장에서는 정말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그쵸. 이걸 위해서 제2의 뭐 정말 뭐라 할까요? 뭐 제2의 서버, 제3의 서버, 그 서포트하는 그 서버들도 다 구축을 해 놓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큰 어떠한 이슈가 있지 않았나. 자, 이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고요. 이게 하나의 SNS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서버 전체가, 예, 이렇게 문제가 됐던 것은 아마 추후에 추가적인 조사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 부분은 제가 업데이트를 좀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리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탐리. 하겠습니다. 저는 좀 재미났어요. 이거 읽으면서. 이번 주말에 탐리가 오프라인에서 저희 흑괴머니쇼에 나와요. 아, 그래요? 제가 탐리를 이제 눈앞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오.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이.
Nice to meet you. And you? 이렇게 해야죠. How are you? 네. 근데 네.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일단 이분은 워낙에 이제 강세론자시니까 좋게 볼 줄 알았는데 또 마냥 막 좋다고는 안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정말 강세론자신데 네. 2025년은 의외의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재미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긍정적인 거는 S&P 500 7천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7천. 예, 이분도 7천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도이치뱅크, 뭐 웰스파고, 오늘 뭐 보여드렸던 오펜하이머까지 7천에서 7,100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탐리도 7천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결국에는 2025년, 그러니까 이 7천까지의 도달이 다른 IB들은 연말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7천이었고 이 탐리는 아니야. 그러니까 여름 때까지 7천을 미리 올라갈 거야. 상반기. 예, 상반기까지. 올라가는데 결국엔 연말에는 6,600으로 하락 마감할 거야. 그러니까 상고하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네요. 결국엔. 예, 상고하저를 예상을 하는 거고 연준의 풋옵션 그리고 트럼프 정책과 같은 순풍 이러한 부분이 2025년 초 시장을 부양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여러 이제 대선이 일어난 후에 어떤 상승세를 지난 오바마 정권이나 뭐 바이든 정권 다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상승세를 쭉 올라갔었던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아마 트럼프 정부도 2기도 이렇게 2025년 초에 올라갈 것이다. 여러 정책적인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EPS 성장률도 275달러에서 300달러로 예상한다. 자, 그러나 이제 20% 연속 상승, 그러니까 2년차 20% 연속 상승이면은 그 다음 해에 우리가 올라가더라. 뭐 이러한 것도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 그 강세장을 얘기했을 때 3년차에 꼭 조정을 줬었잖아요. 네. 그 기억나시나요? 혹시 그 차트를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네. 3년차에 과거에서도 늘 조정이 있었던 약간 주춤하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20% 연속 상승이 종종 사라지는 역사가 있었다. 지난 강세장을 봤을 때. 자, 그래서 잠재적인 연방 지출 삭감,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하반기는 일부 약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라는 그 뉴스 기사였고요. 일부 추천 섹터를 보게 되면 앞서서 제가 좀 보여드렸던 최근에 소형주의 그 옵티미즘 인덱스 좀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인덱스 지표가 네. 아까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탐리도 소형주 쪽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금융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좀 선호한다. 목표가를 25만 달러로 좀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2025년 S&P 500의 경로 상반기는 호전되고 하반기는 좀 악화되는 결국에는 상고하저의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제가 요 표를 가지고 나왔는데. 자,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잘못 썼어요. 상고하전데 요거를 잠결에 예, 빠르게 또 하겠다고 오늘 되게 일찍 보냈거든요.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바꿨어요, 지금. 바꿨습니다. 상고하죠. 상고하죠. 예. 사죄드립니다. 예. 보여주시죠. 자, 그래서 2025년 상고하적 예상 흐름인데 요 노란색 선이 이제 2025년 시작점입니다. 네. 이게 시작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직 12월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시작이 돼서 쭉 이 모멘텀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7천을 찍고 상반기에 일부 뭐 변동성이 좀 있는 하반기를 이제 뭐 예상을 한다. 요겁니다. 요거. 자, 그러니까 일단 탐리는 이러한 방향을 봤어요. 이런 방향 봤고 우리가 뭐 시장은 같이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좀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대로 흘러갈지 뭐 계속 올라갈지 뭐 그거는 모릅니다. 왜냐면 2024년 아무도 못 맞췄습니다. 사실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쵸. 예, 이 부분도 뭐 사실상 우리가 하나의 참고 사항으로 우리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탐리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뭐 그렇게 매번 맞추지 못했어요. 예, 일부 방향성을 맞췄고 과거에 S&P 500에서 에너지 섹터에 대한 어마어마한 긍정적인 모습 보였고 우리 저 예. 일요일에 만난다고요. 일요일에? 예. 그리고 우리 탐니 아니 근데 예. 사실상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신이 맨날 아니죠. 맞춰요? 신이 아니지만 최근에 근데 약간 신기 있으신 것 같아요. 마이클 윌슨이 펀드 매니저들이 가장 선호하는 펀드 매니저 1위였어요. 지금 IB에서 또는 그 많은 이제 시장 전망하시는 분들 가장 적중률이 높은 분은 탐리입니다. 지금 현재.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작두 타고 가장 있습니다. 적중률이 높은 사람이 탐리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탐리의 이 방향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뭐 틀렸다. 예전에 틀린 적도 있었다. 이게 아니라 논리를 우리가 맞춰. 너무 맹신하지 말자는 거죠. 왜냐면 7천까지 간다. 네. 또는 하반기는 무조건 또 조정을 준다. 네. 뭐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부분은 참고를 하되 너무 맹신은 하지 말고 우리가 시장을 좀 객관적으로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저희가 오프라인은 아쉽게도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백머니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온라인 버전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빼놓지 않고 알겠습니다. 광고하는. 마지막으로 쉐브론 소식까지 확인해 볼까요? 쉐브론 소식 1분 만에 네.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쉐브론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을 위해서 노력 중이다. 자, 이 얘기를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는 뭐냐면 많은 레거시 에너지 기업들도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을 위해서 지금 많은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이제 임원들, 특히나 이 기업들, 가장 미국에서 대표적인 기업들의 이러한 이제 기업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눈에 딱 들어온 건 뭐냐면 새로운 천연가스 발전소, 제일 밑에 빨간색 글씨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새로운 천연가스 발전소를 추가하고 화석연료 발전소의 폐쇄를 연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에너지 전환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필요해서. 전기가 지금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화석연료를 빨리 없애자, 이러한 방향은 일부 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네. 모든 지금 에너지는 다 동원해서 데이터 센터의 이러한 어마어마한 전기 수요를 우리가 또 받아들여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또 이제 수요를 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만큼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준비 중이다. 이게 지금 뭐 핵심 내용입니다. 네. 자, 그래서 그만큼 지금 데이터 센터가 많이 건설이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에너지 수요가 워낙 급격하게 늘 예정이다 보니까 아마 이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밸류 체인의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도 같이 지속적으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네. 내년에도 이 모멘텀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가의 뉴스레터 꼼꼼하게 체크해봤고요.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